we will recognize that space is a new warfighting domain with the Space Force leading the way. My upcoming budget will invest in a space-based missile defense layer. It's new technology. It's ultimately going to be a very, very big part of our defense and obviously of our offense. The system will be monitored and we will terminate any missile launches from hostile powers or even from powers that make a mistake. 자,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다면 아예 한 수 더 떠서 우주에서 아예 요격시키겠다라고 발표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미사일 기지가 위성에 포착이 됐다고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사실은 군비 경쟁이 정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신냉정 시대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정도죠. 첨단 무기들이 잇따라서니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러시아와 중국의 첨단 무기에 대응해서 지금 지난주에 펜타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어 미사일 체계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즉 발사 단계부터 우주의 위성에서 일단은 쏴서 일단 저지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공개된 걸 보면 러시아는 바로 이 위성을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위성 자체를 또 파괴해버린다. 지금 러시아 북부에 있는 한 기지에서 지금 포착이 된 것인데요. 네. 이 미사일은 바로 위성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네. 2년 전부터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한 번 미국은 다른 차원의 또 한 번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공개한 이 누돌 미사일, 그러니까 위성에서 포착된 미국의 상업 위성이 포착한 이 누돌 미사일 기지 사진입니다. 발사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름이 누돌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요격을 한다. 요격 주체가 상대가 미사일 요격이 아닙니다. 위성을 요격한다. 신윤균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위성을 요격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빨리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더 힘들지 하늘에 떠 있는 위성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황앵커 말처럼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저거 때리는 거 그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네. 사실 위성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그래요?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런 그 우주 궤도를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CBM 날아가잖아요. 네. 이 탄도 비행을 할 때는 즉 궤도를 따라서 탄도 비행을 할 때는 마하 6에서 7 정도 속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구 중력을 받아서 돌입할 때 중력이 빨아당긴 힘 때문에 속도가 가속이 붙는 것이지. 그렇죠. 탄도 비행을 할 때 6, 7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단계에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6, 네. 7이니까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성은 마하 20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쫓아가서 격추를 시키려면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자, 이 러시아가 이 누돌 미사일로 격추하려는 것이 바로 위성.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스타워즈의 기본 장치가 될 수 있는 이 위성을 요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위성. 그러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지구 감시하는 눈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미사일이군요. 그렇죠. 미국의 그 MD 체계의 근간은 일단 상대가 뭘 하는가를 미리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여러 방면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고 추적하는 것을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네. 요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지금 부담스러운 것이 앞으로 지금 미국의 그 스타워즈 위성 계획에 보면 STSS라는 저궤도 위성이 있어요. 네. 그걸 깨버리면은 이제 미국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없지 않느냐. 네. 자,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아예 요격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위성. 어떤 위성입니까?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STSS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 위성인데 어떻게 미국이 이제 24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요. 그런데 그거 한 6개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지구를 전체를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24개를 쏘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촘촘하게 보는데 네. 그러면 이 위성은 스스로의 동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발사 화염을 SBIRS라고 해서 고고도 정지궤도 위성에서 먼저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염이 분출됐다. 이건 뭐다? 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STSS 저궤도 위성이 그걸 또 이제 추적을 하죠. 네. 그런데 이 STSS 위성이 있고 탄도미사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끝이죠. 네. 그게 아니고 이 STSS 위성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죠. 네. 원래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자기의 동력을 다 소진해서 이 하나의 딱 컨택한 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네. 따라가면서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본부에다 연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고도는 얼마다. 또 이것은 디코이다. 이건 진짜 탄두다. 또 탄두가 분리됐을 때 어느 쪽으로 지금 나탄두가 지금 분리돼서 어떻게 날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을 때 탄도미사일은 좀 미저 영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 보면서 송신을 해주니까 이건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근데 러시아가 아예 그 위성 자체를 요격을 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위성에서 이미 다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누돌 미사일, 네. 미국의 위성을 요격하는 러시아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걸 또 요격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네. 그게 바로 이제 F-35를 동원한 발사 단계에서의 레이저 요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SBIRS라고 해서 아예 누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올라오지 못하는 35,000km 상공을 완전히 고고도에서 내려다보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불꽃이 딱 발생을 하면은 사실은 뭐 미사일 발사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F-35를 인근에 배치를 쫙 하죠. 그러면 이제 떴다. 그러면 F-35에는 레이저로 격추시켜버리다. 이걸 먼저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군, 멍군, 장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비 경쟁에서 중국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중국에서도 혹시 위성 요격 미사일을 만들고 있나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만들었고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발표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위성을 이용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격 시스템은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서로 간에 지금 스타워즈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공개한 이 누돌 미사일, 그러니까 위성에서 포착된 미국의 상업 위성이 포착한 이 누돌 미사일 기지 사진입니다. 발사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른바 이름이 누돌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요격을 한다. 요격 주체가 상대가 미사일 요격이 아닙니다. 위성을 요격한다. 신윤균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위성을 요격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빨리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더 힘들지 하늘에 떠 있는 위성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황앵커 말처럼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저거 때리는 거 그거 정도야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네. 사실 위성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지구를 그래요?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빠른 어렵죠. 속도. 그런 그 우주 궤도를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CBM 날아가잖아요. 네. 이 탄도 비행을 할 때는 즉 궤도를 따라서 탄도 비행을 할 때는 마하 6에서 7 정도 속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구 중력을 받아서 돌입할 때 중력이 빨아당긴 힘 때문에 속도가 가속이 붙는 것이지. 그렇죠. 탄도 비행을 할 때 6, 7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단계에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6, 네. 7이니까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성은 마하 20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쫓아가서 격추를 시키려면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자, 이 러시아가 이 누돌 미사일로 격추하려는 것이 바로 위성.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스타워즈의 기본 장치가 될 수 있는 이 위성을 요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위성. 그러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지구 감시하는 눈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미사일이군요. 그렇죠. 미국의 그 MD 체계의 근간은 일단 상대가 뭘 하는가를 미리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비를 그 여러 방면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고 추적하는 것을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네. 요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지금 부담스러운 것이 앞으로 지금 미국의 그 스타워즈 위성 계획에 보면 STSS라는 저궤도 위성이 있어요. 네. 그걸 깨버리면은 이제 미국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없지 않느냐. 네. 자, 이겁니다. 아, 지금 러시아가 아예 요격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위성. 어떤 위성입니까?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STSS 성능이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 위성인데 어떻게 미국이 이제 24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요. 아. 그런데 그거 한 6개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지구를 전체를 감시할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24개를 쏘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촘촘하게 보는데 네. 그러면 이 위성은
스스로의 동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발사 화염을 SBIRS라고 해서 고고도 정지궤도 위성에서 먼저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염이 분출됐다. 이건 뭐다? 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STSS 저궤도 위성이 그걸 또 이제 추적을 하죠. 네. 그런데 이 STSS 위성이 있고 탄도미사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끝이죠. 네. 그게 아니고 이 STSS 위성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죠. 네. 원래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자기의 동력을 다 소진해서 이 하나의 딱 컨택한 이 탄도미사일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네. 따라가면서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본부에다 연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고도는 얼마다. 또 이것은 디코이다. 이건 진짜 탄두다. 또 탄두가 분리됐을 때 어느 쪽으로 지금 나탄두가 지금 분리돼서 어떻게 날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을 때 탄도미사일은 좀 미저 영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 보면서 송신을 해주니까 이건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근데 러시아가 아예 그 위성 자체를 요격을 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위성에서 이미 다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누돌 미사일, 네. 미국의 위성을 요격하는 러시아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걸 또 요격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네. 그게 바로 이제 F-35를 동원한 발사 단계에서의 레이저 요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SBIRS라고 해서 아예 누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35,000km 상공을 완전히 고고도에서 내려다보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불꽃이 딱 발생을 하면은 사실은 뭐 미사일 발사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F-35를 인근에 배치를 쫙 하죠. 그러면 이제 떴다. 그러면 F-35에는 레이저로 격추시켜버리다. 이걸 먼저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군, 멍군, 장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비 경쟁에서 중국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중국에서도 혹시 위성 요격 미사일을 만들고 있나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만들었고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발표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위성을 이용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격 시스템은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서로 간에 지금 스타워즈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